기말고사 시험 범위 1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fx가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대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부분인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극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랑 또 같은 얘기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1대1 대응이다. 그쵸? 증가감소가 바뀌지 않으면 1대1 대응이고요. 이거와 또 같은 말은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는 얘기를 보고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건 3차 함수 fx의 도함수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것의 판별식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3x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f'x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된다라고 식을 세우는 거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함수가 0이 되도록 방정식을 세우고요.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요.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써놓은 부분 있죠.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 존재한다, 그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또는 감소한다 라는 얘기가 있다면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풀어봅시다.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fx의 극후값을 찾아라. 그러면 x는 1에서 극대값이 5다라는 걸 보고 두 가지 조건을 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에서의 함수값 f1이 얼마다? 5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극대값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미분계수 f'1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주어져 있고요. 이걸 미분해서 f'x를 구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니까 위의 식을 이용해서 f1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 플러스 b고 이게 5다. 그 다음에 f'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 플러스 a 이게 0이다 하니까 a의 값은 9가 나오고요. 그럼 b의 값은 자연스럽게 1이 등장을 하겠네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다시 fx랑 f'x를 써보면요.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이고
f 프라임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건 극소값을 찾아야 되겠죠. fx 극소값.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x는 1 또는 x는 3이 나오는데 1일 때 극되니까 당연히 언제가 극소다? 3일 때가 극소가 될 거고 그때의 함수값인 극소값은 대입해보면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다 라고 적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극대값이 주어졌던 얘기는 함수값이 주어진 거고 그때 미분계수가 0 된다 라는 조건까지 잘 활용을 해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아까 어디서 봤는데 14번에서 풀어봤던 문제와 같습니다. 극값을 갖지 않도록 다시 한번 복습하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 다음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다. 자, 이게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 도함수 f'x는 0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이것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앞에 14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똑같이 f'x를 구해보면요. f'x는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고 는 0이라는 식을 세웠을 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요.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을 쓰면요. k제곱 플러스 6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하면 kk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k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0까지. 자, 이렇게 되면 개수는 총 몇 개냐? 7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정수 k의 개수는 7. 이렇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과 16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이 유형은 잘 등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17번 풀어보겠습니다. 4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f-1, f2, f4의 크기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 요걸 보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 밑에다가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x의 그래프는 당연히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도함수의 부호에 따라 감소, 증가가 바뀔 테니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에서 f4와 그 다음에 f-1의 위치 중에서 f4의 위치가 위에 오도록 그린 이유는 왼쪽에 나와 있는 f4랑 f-1의 크기 관계 때문일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f-1과 f4 사이에 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0에 해당하는 x축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려서
y는 fx의 그래프를 완성시켜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3이 0보다 크다. 지금 3의 위치는 2랑 4의 가운데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 함수값 당연히 양수라서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f'x의 그래프를 보고도 찾을 수 있지만 fx의 그래프를 보고도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해당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 극소 맞고요. 세 번째로 y는 fx의 그래프가 x축하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축을 그려놨죠. 그러면 교점이 어디 생기냐? 보라색으로 색칠되는 두 군데에서만 교점이 생기니 디귿이 틀려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보고 fx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내는 연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18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극소값,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당연히 극소값을 가질 때랑 극대값을 가질 때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극소값을 가질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극대값을 가질 때는 f'의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뭘 그려야 된다 결국에? f'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고 그러면 f'x의 식을 찾아야 하겠죠. 자, f'x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a의 제곱 이렇게 식을 적어줄 수 있고요. 2차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x축을 기준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극소값을 갖게 하려면 f'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파란색 지점에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란색 지점 왼쪽에 마이너스 1이 지금 색칠한 것처럼 존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표시해 놓은 극대값을 가지는 곳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지점이고 1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연두색으로 색칠해 놓은 부분 왼쪽에 1이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f'-1,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지금 보니까 무슨 수다? 음수다라는 거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1에서의 함수값이 무슨 수다? 양수다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음수고 f'1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될 것 같기 때문에 먼저 f'-1을 계산해보면 대입했을 때 4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이 나올 거고요. 인수분해를 하면 2배의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a의 값의 범위는 얘가 0보다 작아야 하니까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1이 양수다. 마찬가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4a 제곱 플러스 2a-6이 될 거고요. 얘도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번에는 2a 플러스 3 a-1로 인수분해가 되고
양수이고 싶으니까 이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a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fx가 극소극대를 갖게 하는 x값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에 도함수인 f'x의 부호 변화에 따라서 찾아줘야 되는 거고요. f'x의 그래프의 위치를 좀 찾아보면 a의 값의 범위까지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19번 활용 문제도 같이 풀어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0cm인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기둥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치고요.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랑 높이를 더했더니 60cm가 돼야 됩니다. 자, 단위를 일단 떼고 생각하면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결국에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만약에 내가 x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둘이 더해서 높이랑 6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높이가 60-x가 된다는 것까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이기 때문에 밑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r제곱 높이 60-x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x는 길이기 때문에 식이 어떻게 나온다? 0보다는 커야 되고 6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60-x도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0x 제곱의 파이라고 vx를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가 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되는 거 찾으려면 당연히 미분해줘야 되겠죠. v'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0x 파이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마이너스 3x로 묶일 수 있기 때문에 x-40까지 인수분해가 될 테니 우리가 원하는 최대가 되는 반지름의 길이는 40이 되므로 40cm 단위까지 쓴다면 이렇게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국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고 길이를 미지수로 세팅한 다음에 길이의 범위까지 찾아주면 미분에서 최대가 되는 또는 최소가 되는 x의 값을 찾고 만약에 그때의 부피, 넓이 등등을 구해라고 하면 대입해서 값을 찾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이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고쳐서 상수를 움직여가며 문제의 조건에 맞는 상수의 값 또는 범위를 찾아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 될 거고요. 주어진 방정식에서 k를 우변으로 넘겨서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라고 두고요. 좌변에 있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를 fx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변의 y는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가 서로 다른 거 두 개 나오도록 하는 k의 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야겠죠. f'x는 12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인수분해하면 1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건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등장할 거고,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보면 1에서는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에서는 대입했을 때 8이 나오므로 극대값은 8, 극소값은 마이너스 8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1과 마이너스 1에서 각각 극소 극대를 갖고요.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하고,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지금 주어진 fx라는 함수가 기함수라는 것까지 활용하면 원점 대칭 2니까 1,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 8을 지나도록 연두색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두 개가 나오도록 하려면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하겠죠. 어떻게?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거 하나, 음수인 거 두 개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라는 상수의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냐? 8보다는 작아야 할 거고 0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점의 x좌표가 양수 하나, 음수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k의 값을 찾아야 되니까 k의 값의 범위는 일단 마이너스 8부터 0까지인 거 알 수 있고, 이 안에는 정수가 몇 개? 총 7개 존재하니까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좌변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식을 놓고 우변에 상수를 몰아 넣은 다음에 좌변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이동시켜 가면서 문제 조건에 맞는 형태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부등식인데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자, 이번엔 좌변이 4차식이고 우변에 상수 k가 넘어가 있네요. 그래서 좌변에 나와 있는 3x 4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을 fx라고 잡으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와 같이 우변 y는 k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y는 k의 그래프,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조건을 확인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미분해야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미분해 보면 12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x 제곱, 인수분해하면 6x 제곱으로 묶이면서 2x-3이 되니까 f'x가 0이 되는 x의 값은 0에서 중근이고, 그 다음에 2분의 3 이렇게 또 존재하겠죠. 그러면 f'x는 0은 0에서 중근을 갖고 2분의 3에서 또 다른 실근을 갖기 때문에 x는 0에서는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2분의 3에서 꺾여서 방향이 바뀌겠죠. 증가감소가. 그러면 fx 그래프가 이번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일단 함수값 두 개를 찾아보면 f0은 0이고 f2분의 3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분의 81. 자, 이렇게 나오니까 0에서 x축과 접하면서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6분의 81이 되면서 꺾여져서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연습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증감표 그려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은 상태에서 y는 k가 항상 작아야 되죠. 그래서 4차 함수의 그래프보다 y는 k가 밑에 그려져야 하므로
결국에 k는 최소값인 누구보다 작아야 한다?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아야 한다. 그런데 위에 보니까 같은 것까지는 인정이니까 k값도 마이너스 16분의 81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겠다. 그래서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로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20번 그리고 지금 21번 3차 함수랑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y는 k를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가 5 플러스 30t-5t 제곱으로 주어져 있네요. 요렇게.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자,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에는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올 거고,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에는 움직임이 없을 테니까 이때의 속도가 0이 된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를 높이를 요렇게 5 플러스 30t 마이너스 5t 제곱이라고 두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이기 때문에 얘를 미분하면 h't가 되고 요게 바로 vt이고요. 미분하면 30-10t가 되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vt가 0이 돼야 하니까 이때는 t가 3이겠죠. 그러면 3초 후에 높이가 최고 높이가 될 테니 그때의 높이는 3을 대입하면 되고요. 대입하면 50이 나오니까 정답은 50m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포인트는 최고 높이에 도달한 순간에는 속도가 0이 된다. 요거 잘 기억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이어서 23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4-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아랫변의 길이, 윗변의 길이, 그리고 높이까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아랫변의 길이가 4로 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윗변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윗변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1사분면의 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설정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t라고 x좌표를 설정하면 y좌표는 대입하면 나오니까 4-t 제곱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넓이를 st라고 했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의 길이 4, 윗변의 길이는 2t가 되겠죠. 2t. 그래서 윗변의 길이 2t. 그리고 높이 곱할 건데요. 높이는 y좌표인 4-t제곱이 되겠죠. 요렇게 곱합니다. 4-t제곱까지. 그리고 나서 얘를 전개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8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뭘 한다? 미분한다. 미분하면 s't는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고요. 마이너스로만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3t 마이너스 2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t의 값을 찾기 위해서는 t 값의 범위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길이가 될 테니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어쨌든 존재하고 있으니까 t의 값이 2보다 작아야 하겠죠. 그렇다면 s't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은 주어진 범위 안에서는
3분의 2 하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3분의 2일 때의 함수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t에다가 3분의 2를 대입해주면 계산했을 때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6 곱하기 9분의 32 약분해주면 27분의 256으로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활용 문제는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변수를 어디다가 설정하는지 이 문제에서는 1사분면에서 사다리꼴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으로 잡아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4번 같이 봅시다. 함수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12x에 대하여 첫 번째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fx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하여 양 끝값과 극대극소만 이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극대극소까진 찾아줘야 하니까 미분하겠습니다. 자,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인수분해하면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까지 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건 f'x가 0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2 또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등장할 거고 이때의 함수값은 대입해보면 2일 때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일 때는 16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자체가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 y축, 원점까지 표현을 해주면 개형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2일 때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일 때는 16인 것까지 함수값 찾아냈고요. 주어진 구간은 지금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이기 때문에 양쪽 끝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구간이 주어져 있을 테니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인 11과 3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9까지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 함수값이 지금 2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구간 안에 극대극소가 2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즉 11이 될 테고 최소값은 f 2일 때 마이너스 16 이렇게 최대 최소를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에서 끝나는 것까지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1번 문항을 해결하고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방정식 fx는 a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요. 그러면 앞에서 방정식 문제를 풀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 더 풀어보면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세 번 만나면 되겠죠. 서로 다른 곳에서. 앞에서 y는 fx의 그래프는 그려봤으니까 그대로 갖고 올 거고요. 이렇게 개형을. y는 a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야지만 세 번 만날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y는 a라는 직선이 어디 사이를 움직여야 되냐? 극대하고 극소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지만 세 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a의 값의 범위는 극대보다는
작아야 하고 극소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A의 값의 범위도 쉽게 찾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분법 단원 마지막 대단원 문제 2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P, XQ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포인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될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 점 PQ에 뭐가 반대여야 되냐? 속도의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여야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XP랑 XQ, 점 P랑 Q의 위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각각 미분하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X부터 미분해보면요. P부터 미분해보면 VPT는 3T 제곱 마이너스 16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Q도 마찬가지로 미분해보면 VQT가 되고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겠죠. 위에가 18T겠죠. 이제 부호를 판단할 건데요. 위에 있는 VPT는 T가 6보다 작을 때는 음수,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T가 6보다 크면 양수가 될 거고 밑에 있는 VQT는 T가 4보다 작을 때 음수고 T가 4보다 크면 양수가 될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2차 분응식 풀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 반대가 되는 부분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중에서 언제? 4부터 6 사이가 될 테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는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속도의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t의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